뉴욕 증시 A2J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 기업인데요. 뭐 설명이 네. 필요 없는 애플이네요. 네. 몰랐다면 마음이 많이 아플 기업. 네, 네, 애플입니다. 맞죠? 네, 애플이요. 예. 역사상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등급을 코앞에 두고 네. 있다고 해서 오늘 애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너무 합니다. 심하게 놀란 것 같습니다. 이 3조 달러 시총이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3,500조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6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가가 얼마여야 시총이 한 3조 정도 나올까요? 네, 182달러 85센트이고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한 주가가 179달러 45센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3달러 정도? 약 1.89%, 2%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요. 11월 초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9월에서 11월까지 주춤했던 애플의 주가가 보시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오르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상승폭이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금 이제 보이시는 작은 점들을 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1% 또는 0.62% 상승한 것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1.93% 상승했죠. 이에 비교하면 애플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시총은 2조 9,79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6,243억 달러, 약 3,5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기업들 주가 상황이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은데 왜 네. 유독 애플만 이렇게 오르나 싶어요. 지난 네. 분기에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3분기에 뭐 어닝 쇼크 기록했었죠.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뭐 항상 컨센서스를 웃돈다. 이것도 깨졌고 9년여 만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원인은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됐다였었는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바로 신제품. 그러니까 두 개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플카입니다. 애플카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애플카. 맞습니다. 예. 그 기대가 다시 부푼 계기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마크 거먼이라는 이 IT 전문 기자가 있는데 애플 관련 단독 보도를 내기로 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 11월에 마크 거먼 기자가 내놓은 기사를 보시면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내놓았거든요. 근데 기사가 상당히 길고 구체적이었어요. 이제 애플카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형태로 그동안 자율주행 기능이 어떻게 보면 조향이라든지 가속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형태였다면 애플은 완전히 사람의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애플 실리콘 개발팀이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고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작업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캘리포니아에서 도로 테스트에 나설 것이다라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애플카 얘기는 추측만 무성하고 정작 애플에서 확인도 잘 안 해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예. 애플카의 출현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브랜드가 새로운 전기차의 출현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가입자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운행 공유 서비스까지 산업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애플카 인력의 유출이 심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애플카 프로젝트 설립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애플의 AI 책임자인 이 존 지안 단드레아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애플워치의 책임자였던 케빈 린치 역시 이 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책임자였던 크리스토퍼 CJ 무어도 영입을 했는데요. 이 무어는 일론 머스크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모델 출시 시기를 놓고 머스크와 좀 논쟁을 벌였던 어떻게 보면 핵심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 IB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기만 하면 뭐 5년 안에 150만 대를 팔고 또 매출이 약 750억 달러, 성장률도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근거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애플카 말고 또 뭐 기대할 만한 신제품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좀 더 이제 현실에 다가온 걸로 치면 바로 내년에 아무래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AR 기기, 헤드셋 AR 기기. 또는 글래스입니다. 예.
그래서 애플카보다 더 출시가 가깝고 또 팀쿡이 차세대 아이폰과 같은 디바이스로 바로 이 AR 기기에 주목하고 있죠. 사실 애플의 시총 3조 달러를 어떻게 보면 좀 불을 지핀 것도 지난주에 발표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KT 휴버티 애널리스트가 내년 가장 선호하는 대형주로 애플을 꼽았거든요. 극찬을 했는데 이 이유를 AR, VR 신제품이 애플을 재평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목표 주가를 $200까지 올렸는데 $200로 기준을 하면 시총은 3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AR, VR 기기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큘러스입니다. 75% 독보적인데요. 그런데 이 오큘러스 헤드셋 혹시 써보셨나요? 예, 써봤죠 옛날에. 저는 좀 무게도 사실 좀 느껴지고 그렇죠. 부피도 굉장히 부피감도 크고.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가상현실 아무래도 이제 VR 기기다 보니까 실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애플의 팀 쿡이 이 VR보다 AR에 좀 집중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애플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애플의 AR 글래스의 경우 아이폰과 양방향 연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아이폰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큘러스 VR은 자체 구동칩도 있고 무선 네트워크가 장착된 완성형 기기라는 점에서 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시장에서는 애플의 첫 AR 기기가 내년 6월 열리는 WWDC에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 양산이 시작돼서 실제 제품이 출시되는 데까지는 뭐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 오큘러스는 페이스북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메타 자회사죠. 그러면 애플과 이 페이스북은 정말 앙숙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할래야 여러모로. 피할 수 없죠. 그러네요. 이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다를까 싶기도 한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얼마나 이 소비자 경험 맞춤형으로 제품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이 언제 나올 것이다 또는 실제로 실현될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애플카 출시에 대해서 캐시 우드가 최근에 좀 이야기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수년간 애플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애플이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주요 인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애플이 2025년까지 전기차를 출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나누었던 덴나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는 애플이 빅테크 주식 중에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PER을 보면 애플이 지금 3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나 구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애플 제품 수요 역시 좀 소강 시즌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밸런스지는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것을 애플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팔고 싶으면 팔아도 좋다라는 조언을 했고요. 또 하지만 향후 1년 안에 애플의 시총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망을 제기한 애널리스트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인데요. 아이브스는 월가가 아이폰 13의 어떤 성장률을 좀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애플의 AR 글래스가 주당 $20의 가치를 더할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월가 리포트를 보면 최고 $200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평균치는 $170 선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